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쿠이지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은규 변호사님의 공부의 본질 책을 읽어보고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추가적으로 다루는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아무리 해도 변화 없는 정체기를 버티는 법.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아웃풋을 내기 위해 연습했음에도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점차로 계속해도 될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는 계단식이라는 말이 있다. 일정량 이상의 공부가 쌓이기 전까지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먼저 같은 길을 가본 사람들의 말을 모은 것, 다시 말해 경험적이고 기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결론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체기, 축하할 일. 한번 이 부분 읽어볼게요. 먼저 내가 변화가 없고 정체되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것은 왜일까? 정말로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나 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평지는 괴롭게 느껴지겠지만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지는 평지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체기가 왔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한다. 내가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린 결론은 아닌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냉정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조바심은 아닌지, 본래 그 일이나 공부가 진행되어야 하는 속도를 내가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닌지를 말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내 속도를 평가하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바심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한 개인화된 방법을 찾아내고 그 효용을 알게 되는 것 역시 지금 하고 있는 배움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나를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비교 대상은 다른 수험생분들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관련해서 제가 잠시 중간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넣어볼게요. 제가 관리형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한번 인천시에서 이제 행정직을 많이 뽑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많이 뽑고 있지만 그때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 합격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합격생분들이 합격 후에 이제 학원에 이제 인사하러 찾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 연수를 갔었는데 학원에서 봤던 분들이 다들 눈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고 다들 신기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 수강생분들이 같은 학원에서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경쟁자가 아니구나. 왜냐면 다 같이 붙으면 되는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이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시험이 뭐 한두 명 뽑는 건 아니니까요. 다 같이 붙어야 하는 같이 공부하는 구성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쟁은 바로 남들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딱 들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한다. 꾸준하게 늘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어제만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공부를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뭐 갑자기 친구와 약속이 생기거나 뭐 가족 행사나 뭐 이래서 뭐 체력학원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날 공부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뭐 플래너 같은 곳에다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주말이라도 보완을 해야겠죠. 하지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일매일 발전하는 건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이제 계단식이라는 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여러분이 와닿는 게 영어 과목 아닐까요? 우리가 막 영어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막 이론서 공부했다고 해서 문법 문제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영상에서 늘 항상 말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문제에 적용되는 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문제화돼서 풀어보면은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적용 연습을 많이 한 건 아니니까.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하고 나서도 추후에는 아웃풋 연습으로 계속 문제화된 걸 보면서 그 안에서 이론을 잡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에 뭐 의미상의 주어가 for 플러스 명사를 쓴다거나 사람이 인성을 나타내는 형용 쓸 때는 over 플러스 명사를 쓰고 투부정사 의미사의 주어를 안 쓰는 경우는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 의미사의 주어이거나 문장의 목적어가 또는 일반인 주어일 때는 안 쓰잖아요. 이거를 이론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제대로 선생님들 머릿속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계속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실력이 바로바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과목 수도 많고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사실 수험생들 직접 관리를 해봤을 때 관리형 독서실에서 많은 이제 수험생들 관리해봤을 때 수험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세요. 특히 초시생들.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 저 지금 기본서 강의 봤는데 저 기출 예독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그건 늘 항상 알려드려요.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우리 해독을 많이 하고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이제 관련된 개념을 정확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말하는 게 영어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생각했을 때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때, 문장 해석을 위한 기반 연습이 충분히 되었을 때, 기초 어휘,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충분히 열심히 연습해서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좀 문장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영어도 재밌고 이제 좀 공부하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보이는데 약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유형별 독해에서 다시 유형별 접근법,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몇 점 오답 피하는 연습,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는 연습, 문맥으로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해 놓고 철저하게 문장을 좀 분석하고, 독해용 어휘들, 찐 독해용 어휘들 어휘 노트 정리해가지고 자주 보면서 다시 거기서도 다시 또 연습을 해야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문장을 읽을 수 있냐 없냐 싸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문장을 잘 못 읽거든요. 보통 감으로 독해를 하거든요. 문장 조사하기는 안 되고. 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저는 다른 과목은 좀 어느 정도 이해와 암기가 되는 시기가 기출 3회독,
기출을 중요 포인트 위주로 3회독 정도는 빠르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삭제 작업도 하고 누적 반복이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좀 아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웃풋 연습을 그때부터 이제 문제풀이 3단계, 뭐 시행처별, 기출, 그리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 그리고 나중에 도형 모의고사 이런 연습에서 충분히 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기출 3회독 하기 전까지는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생들 배출할 때 늘 항상 강조하는 게 기출 3회독까지는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냐? 조급함 없이 버티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조급해한다는 거죠. 좀만 안 되면 불안해서 다시 강의를 또 들으려고 하거나 잘 안 되면 불안해가지고 다른 강사님의 이 과정이 유명하다는데 다시 또 강의를 늘리려고 하거나 남들과 비교하기도 하고 더욱더 불안감은 커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험 기간이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 강의를 늘리거나 교재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봤던 교재를 한 번 더 회독하고 복습하면서 그 교재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계속 교재랑 인강만 늘리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해독과 반복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본 건 많은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버텨야 한다. 근데 초시생 분들은 좀만 안 되면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관리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을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제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들이. 그리고 바로 효과는 안 보일 거예요. 어느 정도 회독을 하고 나서 아웃풋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셔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더 가지고 이 우선순위는 다들 다를 수는 있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내 노력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그러한 조바심도 아니고 내가 나의 속도로 가고 있음에도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가치를 믿는 길밖에 없다. 내가 모든 일의 성취 과정을 가늠하고 그것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묵묵히 그 과정을 수행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성취와 결과가 주어질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부단히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내가 하는 노력의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내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발전 가능성을, 나의 꿈과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나는 나의 꿈과 미래를 위해 이 정체기의 순간 속에도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이 노력이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가장 값지지 않을까. 이 노력이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가장 고귀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면서 끝내볼게요. 수험생분들에게 제가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까지 버텨야 되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 3회독까지 버텨야 된다 했을 때 수험생분들은 제 말을 믿고 신뢰하고 버틸까요? 아니면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그때마다 계획을 바꿀까요? 보통은 버티세요. 왜냐면 합격생의 데이터 베이스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늘 항상 말해줘요. 정말 다양한 유형의 합격생분들이 계셨는데 그 합격생분들 똑같았다. 처음 1회독, 2회독 때까지는 잘 아는 게 없었지만 3회독까지 하고 나면 그래도 누적과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틀리더라도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더욱더 집중하게 된다. 이 부분은 가끔씩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소방직에서는 예전에 막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막 운동부 출신이거나 공무원 쪽에서는 뭐 예체능을 준비했던 분들, 아니면은 막 직업군인, 뭐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오신 분들, 공부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한 수험생분들이 제가 관련 독서실에서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저는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과연 이 시험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습관을 제가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세요. 공부를 안 해보신 수험생분들은요. 저는 그때 그렇게 말을 해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뭐 강제로 잡아놓고 뭐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근데 의지로 공부하는 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그게 아니라 습관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강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 향상이에요. 아까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영어를 게임처럼 가장 재밌어 할 때가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예요. 짧은 영어 문장을 문장 구조 분석하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문장 안에 있는 어법을 볼 수 있고 어휘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 읽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실력으로 해설이 잘 나온 좋은 유효한 독해 교재를 한 권 끝냈을 때, 그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게임처럼 약간 재밌어요. 왜? 그동안 배웠던 어법과 구문이 계속 문장 안에서 적용되는 걸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영어를 가장 재밌어 할 때가 언제냐면 자신이 직접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수험생들이 가능성을 보고 집중할 때가 언제냐면 기출을 해독을 해가지고 인풋과 아웃풋 연습을 해가지고 기출 포인트가 잡혔을 때, 그때는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좀 더 하면 되겠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그때부터는 집중을 합니다. 즉 자신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이 없어요. 아니 노베이스예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뭐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생각했을 때는 버티셔야 합니다. 그래서 버텨야 된다는 말은 조급해하면 안 돼요. 바로바로 성과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영어 과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꼭 복습하세요? 이런 말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독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제는 가능성 보고 집중하게 됩니다. 앞에서 합격했던 많은 학교생들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잘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우리 실력 올려놓으면 돼요. 시험 당일날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정책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잘못된 공부 방법을 공부를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정책이 길어지는 거는, 그거는 공부 방법을 약간 체크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좀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윤기 변호사님의 공부의 본질 관련해서 제가 다뤄보고 싶은 내용을 한번 같이 다뤄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공무원, 경찰, 소방, 편입 관련해서 뭐 수험 상담이나 아니면 고민 상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